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해 각 학교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 학기부터 급식과 돌봄 등에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들은 모두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 지 4개월 만입니다. 노조는 유형별로 다른 임금 체계를 동일하게 개편하는 단일 임금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폐암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급식 종사자와 단시간 저임금 노동 환경에 처한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교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기준도 없는 임금 구조를 바꾸고 복지 차별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여전히 입장이 변화가 없어 우리는 파업에 나섭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파업 당시 울산에서는 73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28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3월달 신학기 파업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1학년 학부모들 이런 부분들 저희 학교에 당부를 해서 걱정 안 하도록 학교 대체 잘하라고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면 노조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장기적인 대화가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취임하면 학교 노조 관계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그리고 그런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후보는 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 후보는 현재 셋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첫째와 둘째를 포함해 전체 자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기구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교육 문화시설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주홍 후보가 펀드 출시 3일 만에 목표액인 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김주홍 원팀 펀드를 출시했으며 4일 만인 어제 목표액 4억 원을 달성해 펀드가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는 6월 5일 원금과 연 4.5% 이자를 합산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 10곳 중 9곳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 산업계 영향을 조사한 결과 91.2%의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40.2%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인상을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50.8%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비롯해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숙박업소에 손님 맞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발송한 서한문에는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사전 예약 거부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시는 양대 체전과 관련해 구군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다음 달에는 요금 인상 자제와 사전 예약 거부 근절을 위한 행정지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체육 분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민선 8기 체육진흥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고
시의원과 학계, 법조계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울산시의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김두겸 시장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체육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보험료 내기가 버거워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각 구군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각 구군이 구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화재, 강도, 각종 상해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구군별로 다양한 항목이 보장되고 있으며 보장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중구와 울주군은 최근 각종 축제 사고를 대비해 사회 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하지만 가입과 달리 청구는 가입자가 직접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의 시민안전보험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은 57%,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이 18.4%였던 것에 비해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시와 또 구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군에서는 또 자체 예산을 들여서 또 홍보문을 만들고요. 사고를 당했을 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상담을 하시려면 읍면동을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안전총괄 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클릭하면 각 구군별 안전보험 안내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은 구군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지자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등 15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울산형 재난안전도시 구축을 목표로 5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사업은 원전 사고 대비 고중량 방호장비 배송과 고도별 방사능 측정 점검, 빈가 군집 드론 테러 대응 전파 방해 실증과 영남 알프스 조난자 수색 구조 등 4개 사업과 함께 이를 통합 제어하는 인공지능 관제체계 고도화도 시행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6억 원이 투입되며 울주군 서생면 원전 주변과 청량 상북 등에서 추진됩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차대선 경위와 이태욱 행정관이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 제작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특허를 받은 아이디어는 드론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숨겨져 있던 낙하산이 펼쳐지고 튜브 역할을 할 팽창체가 튀어나와 안정적인 착륙과 물 위에 떠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 당시에 투입돼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드론이 물에 빠질까 봐 노심초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 제작을 고안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들이 받은 특허로 시제품 생산과 실용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HD현대중공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 그룹의 공식 명칭을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HD현대로 변경한 데 이어 조선사업부문의 주력회사인 현대중공업도 사명에 HD를 추가해 새로운 그룹명을 따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한영석 부회장을 사내 이사로, 최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북구 신명동과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 해안 일대 주민들이 고도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울산시와 시의회, 정치권 등을
정치권 등의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어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현재 11m 높이의 규제를 25m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강동 해안 일대가 자연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된 이후 한 차례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며 지구 지정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 등 HD현대조선 3사 노조가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단체 교섭 공동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공동 요구안에는 퇴직자 수만큼의 신규 채용과 ESG 경영의 노조 참여 보장, 하청 노동자 대상 5일간의 유급 휴가 보장 등이 담겼으며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공동 교섭을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3사 노조는 각각 다음 달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개별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오는 5월 상견례 후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더니 이젠 외식 물가까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탓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원 학식은 아니더라도 학생 식당마저 공사 중인 학교는 밥 한 끼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더 크기만 합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대학가. 한 끼에 4,500원 하던 학생 식당이 내부 공사로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인근 식당으로 향해야 했지만 치솟은 물가 탓에 부담이 큽니다. 대학생이 가격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돈이 좀 적은 시기라서 학생 식당이 그래도 다른 뭐 가게들에 비하면은 가격이 싸니까 빨리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4.01.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음식이었던 김밥이 1년 전에 비해 13%, 치킨이 5.6% 올랐고 소주와 맥주도 각각 4.5%, 6.6%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9,000원에서 만원 정도 써야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대 학생식당은 지난해 10월 약 20억 원을 투입해 오래된 조리기구와 설비 교체 등 환경 개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보완으로 개장 기간이 미뤄져 4월 3일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외식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학생식당 가격을 3,500원에서 4,500원까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울산의 전기차 충전기는 2월 말 기준 3,400기로, 2,600여 기인 세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완속 충전기가 3,083개, 급속 충전기가 517기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울산은 공용 완속 충전기 신청 건수도 100기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290명이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됐고 2명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됐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착용한 옷과 돗자리는 세탁해서 햇볕에 말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북구 진장지구 인근 통학로에 여학생을 상대로 삼습적인 음란 행위를 벌인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알몸 상태로 여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귀갓길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연 음란 행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성부장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쉽게 승인이 된다는 허점을 노려 지난해 8월 가짜 임대인과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허위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은행으로부터 9,900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가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이륜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부서는 봄철을 맞아 이륜차의 인도주행과 신호 위반 등에 대한 시민 불편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이륜차 암행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고 처분 439건, 무면허 운전 11건, 벌금 수배자 등 형사범 6건을 단속했으며 암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